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4월 3주차 경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부산 경마가 상당히 좀 고배당이 속출을 하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경마가 주는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쏠쏠하게 재미가 있는 건 아니죠. 엉뚱생뚱한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고 인기 마필들이 부러지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경주 결과들이 속출하는 경주가 몇 개 경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경마가 살아있는 마필들이 수만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배짜리가 6개 경주 중에 2개, 3개씩 나와버리면 경마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모습인데, 자, 그러한 부분들도 예상가라면 좀 여러분들께 짚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할 따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긴장을 했었어요. 미리 평일에 월요일, 화요일에 보니까 출전 등록이 되어 있는 편성들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이번 주도 경마가 산으로 가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뚜껑을 따보니까 이 출마 투표 때 정말 아리송했던 마필들이 전부 다 출마 투표를 포기를 하면서 인기마 접전 경주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4월 3주차 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14일 금요일 경주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찬우는 5경주를 메인 승부로 그리고 7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아마 기성정지를 받은 기수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실바 기수와 안드레아 기수의 빈자리를 국내산 기수들이 좀 메꿨고 하만식 기수의 빈자리를 모처럼 또 오경환 기수가 좀 출전을 하면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메이커 기수들의 활약을 이번 주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었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00m 단거리 경주의 특징으로는 아직 경험이 적은 어린 마필들의 미승리 마필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승리 마필들이긴 하지만은 너무 이 능력 부진 마필들이 많은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0m에서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도 좀 많이 안 보이는 편성에다가 발걸음이 좋은 마필들도 몇 도 없다.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주긴 하지만 경주를 다 살펴보아하니 인기 마필들이 먼저 선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편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크게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보이는 인기 마필들을 좀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경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6번 더 원더풀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주겠죠. 6번 더 원더풀은 데뷔 전에 생각보다 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면서 좀 나름대로 선전을 좀 했던 마필인데, 자, 그때 당시에는 이 윈디파크라는 일광의 기수가 기승을 했던 정말 엉뚱한 마필이었죠. 그 마필에게 입상의 한 자리를 좀 내주면서 더 원더풀이라는 마필이 인기도를 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탄력이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아진 모습이고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잘 치러놨던 6번 더 원더풀은 인정을 좀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죠. 9번 우리들의 영웅이라든지 8번 장항질주 그리고 앞쪽에 있는 마필들 아라가의 싱싱이라든지 수에그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이 장항질주가 지금 전개적인 이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안쪽에서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아라가의 싱싱 정도 있는데 아라가의 싱싱은 선입을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6번 더 원더풀이 선행을 끌고 나가고 5번 달콤한 인생이라든지 8번 장항질주가 외곽 선입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편성인데, 자, 장항질주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송경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1200에서 스타트가 좀 좋지 못했어요. 이번에 스타트가 좋은 모습에 6번 더 원더풀을 바로 외곽 선입 전개로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이 8번 장항질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9번 우리들의 영웅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현장에서 당연히 인기 마필이 될 마필인데 그대로 직전 경주 정도현 기수가 1300m에서 조금은
기수에 좀 능력 부족을 보이지 않았나. 이번 경주 단거리 1000m의 홀랜드 기수 기승이라 그러면 부담 중량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 1경주는요, 6번 더 원더풀을 축으로 8번 장항질주, 9번 우리들의 영웅, 좀 많게 평가를 하면 안쪽에 있는 1번, 2번 정도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1경주와 같은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딱 충마가 보이는 편성이죠. 데뷔전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8번 캐세라세라. 제가 이거를 현장 녹음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조교 때 상태로는 이 캐세라세라를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안쪽 게이트의 안드레아 기수라서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드레아 기수가 스타트가 워낙 안 되는 기수이기 때문에 또 제갈 잡아채고 뒤로 확 빠져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녹음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날은 또 안드레아 기수가 미쳐가지고 스타트를 잘하더라고요. 잘하면서 마필에 보여줬던 사이즈, 발걸음을, 탄력적인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그 사이즈대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안드레아 기수가 정지예요. 기승정지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리오스 기수 기승이라고 하면은 6번 사일런트 등급 아니면 8번 캐세라세라가 여기서 선행이죠. 다시 선행을 간다고 치면은 그대로 이 능력 그대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될 마필이고요. 직전에 이제 전개가 좋은 마필이 인기 마필이죠. 10번 어빌리티라는 마필. 모래를 직전에는 안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도 모래를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6번이나 8번, 많게는 9번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스타트를 좀 빨리 해서 외곽에서 안쪽으로 빨리 접어든다 하면 단거리 1000m의 외곽 게이트를 할지라도 외곽 선입 전개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어차피 8번 캐스라세라는 배당판에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줄 마필이고 최저 배당으로 10번 어빌리티가 팔려줄 편성인데 여기 직전에 제가 지난주에 화면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산들이라는 마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좀 악벽이 있대요. 출장할 때 그렇게 좀 기술을 좀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벽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김호수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에 좀 내일 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하면서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낙마하지 않고 발주기까지 말을 잘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이 3번 산들 제가 지난주에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봐야 된다. 이번 경주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퀸미디어가 지금 이제 공백기를 지난주에 복귀전을 치렀고 이제는 정상주기 출전이기 때문에 4번 퀸미디어도 주기 때 상태가 월등하게 올라온 마필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캐세라세라를 축으로 10번 어빌리티와 산들이나 퀸미디어 이 정도 선에서 경주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안쪽에 있는 1번 남한여걸은 제가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흐름이 느린 경주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 느린 경주인데 직전 경주에 3번 윈디파크 마체가 작아요. 직전 경주 마체가 428kg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때 이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뭐냐면 마체도 작거니와 작은 말이 직전 경주보다 마이너스 20kg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배당은 상관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생각외로 잘 띄워주었어요. 좀 근성이 보였다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 1300m, 1000m하고는 사뭇 틀리죠. 이번 경주는 흐름이 느리다 보니까 이 윈디파크가 단독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 방해도 받지 않고 잡고 선행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부산 경마장에서 스타트가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 할 정도로 스타트를 빠르게 받는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윈디파크의 단독 선행 가능성 배당마필로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4번 BK보스라는 마필은 지금 데뷔전에 많은 관심을 받아주고 있는데 분명히 능력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 스타트가 좀 잘 안되는 모습에 약간은 모래에 민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문중원 기수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분명히 스타트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흐름이 느린 편성에 들어와서 3번을 보내놓고 4번이 바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스타트가 안 돼서 모래를 맞는 상황이라고 하면 장담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4번 BK보스라는 마필이 이 보폭이 좋더라고요. 보폭이 좋고 점지 운동. 이 말이 네 다리로 뛰는 동물인데 중심은 꼬리로 잡아주고 목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점지 운동을 하면서 경주를 계속 뛰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점지 운동을 안 하고 딱 고개를 고정을 시키고 발만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100% 못 뜁니다. 그리고 뛰어봤자 1000m, 1200이 맥시멈 한계예요. 자, 그런 마필들은 정말 안 되는데 이 BK보스가 점지 운동이 좋더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거리에 가서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칠 것 같은데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만 좀 확인을 하면 되겠고, 자, 이번 경주에서는 뭐 안쪽에 있는 1번 프라임 레이스가 당연히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죠. 지금 직전 경주도 뭐 인기도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편성이라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안정적인 전개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 1번 프라임 레이스는 당연히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자, 인기 마필들이 여기에서는 좀 안 보여요. 좀 힘들어요. 후착 찾기가. 6번 스톤블레이드도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얼마만큼 또 변했을지 발걸음 체크도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너무 오픈을 해버리니까 조금은 뭐 경주 때 실경주 때 약간 좀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3경주는 1번 프라임 레이스는 인정을 하더라도 후차권에서 접전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 배당 마필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고 현장 예상할 때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고하게 인기 마필들을 믿고 베팅하기는 조금은 난해한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도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인데 확고하게 이 11번 라인 프린스라는 마필이 배당판의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지만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3경주도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 후차권이 접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니송한 경주인데 이번 4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당판은 뭐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11번 라이징 프린스를 주축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먼저 이 라이징 프린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이징 프린스라는 마필 직전에 3월 17일에는 이 사토시 기수가 전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전개가 왜 안 좋았냐? 외곽 3선에서 잘 잡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17일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이 다실바 기수가 국내 무대에 처음 데뷔를 했을 때 계속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한국말들은 외국말들하고 틀려요. 또 외국말이라고 하더라도 다실바 기수처럼 이렇게 기승을 해버리면 말이 로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2월 17일에 중간에서 계속 채찍을 때리면서 몰고 따라가요. 그 400m를 1600m를 뛰면서 이 중간에 한 400~500m를 그렇게 말을 몰고 때려 놓으니까 말이 라스트에 힘이 하나도 없죠. 중간에 힘 소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스트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반대로 3월 17일에 사토시 기수는 외곽에서 외곽 3열 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페이스 안배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 잡고서 페이스 선행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 11번 라이징 프린스 말 자체가 확고하게 능력 마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끝걸음이 연결되지 못하는데 이 다실바 기수가 중간에 계속 몰고 때리면서 말에 힘을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곽을 좀 감아돌더라도 사토시 기수처럼 딱 잡고서 힘 안배, 페이스 안배를 좀 해준 게 라스트에는 오히려 마필에게 도움이 되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번 마이더스 킹이 단독 선행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없는 마필이죠. 그러면 이걸 보내놓고 1600m이기 때문에 외곽이나 안쪽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 11번 라이징 프린스가 스타트가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선입 전개, 다시 직전과 같은 아니면 직전보다 좀 더 좋은 그러한 전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11번 라이징 프린스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11번 라이징 프린스는 인정을 하겠지만 후차권에서 이 9번 캐피런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1번 말리브룰러 그리고 2번 피치치, 특히나 2번 피치치 같은 경우는 체구가 상당한 거구죠. 536kg, 직진에 536kg를 찍었는데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말들은
오히려 4주, 5주 출전보다는 2주, 3주의 빠른 패턴이 마필들이 뛰는 데 있어서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큰 말들일수록 너무 오래 쉬면은 이 몸뚱이가 좀 너무 무거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2주 출전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제 예전에 말했던 기억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는 11번 라이즌 프린스는 인정을 하더라도 후차권은 3경주와 마찬가지로 접전입니다, 여러분. 후차권은 여러분들도 배당에 상관없이 이 예시장에서 아니면 출장할 때 마필들의 상태를 좀 꼼꼼히 살피시고 배팅을 좀 하시는 게 유리한 경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국내선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초반에 드렸듯이 이번 5경주는 조천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보통 금요일에는 후반부 쪽에서 좀 메인 승부를 잡는데 이 4월 14일 후반부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예요. 그리고 압축해서 때려야 될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4월 14일 경주에 배당이 좀 가장 많이 나올 듯한 경주가 이번 5경주더라고요. 이번 5경주는 조천원이 여러분들과 좀 빠르게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유는요. 이게 절대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 어쩌면 중배당 이상의 고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편성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를 잡았는데 배당 마필들이 딱 3마리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미 충마는 정해져 있어요. 조천원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충마가 이미 평일부터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차권에서 투표를 하면서 정리될 마필들이 정리가 되고 이 배당 마필들이 전개적인 이점까지 얻은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분명히 배당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배당은 던지기를 하는 그러한 경주가 좀 몇 개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 정확하게 복귀로 잡아낼 수 있는 배당 마필이 3마리가 눈에 띄고 있다. 충마에 붙여가지고 충마는 인기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1, 2, 3에 1, 2, 3위 안에 들어있는 마필이고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분명히 배당 마필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경주다. 3방 안에 배당으로 3방을 불러드릴게요. 그 안에서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는 경주가 이번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좀 빠르게 잡아봤어요. 메인 승부처를 좀 2시 3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조천운의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서둘러서 이번 주는 조금 서둘러서 나오십시오. 제가 배당마권으로 여러분들 이번 2시 30분에 출발하는 5경주 배당마권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같은 경우는 평일 분석글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경주인데 4마리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 2마리가 출마 투표를 포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10마리, 제가 12마리가 다 출전을 아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2마리가 출전을 취소를 하면서 10마리의 편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마리 편성이지만은 저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4번 헤이섹시라는 마필은 데뷔 전에 선행을 가면서도 약간 무뎌지는 발걸음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편성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킹 오브 에이스, 더그랜드, V디바, 당대광 지금 모두 다 잘 뛰었던 마필이죠. 이러한 마필들하고 겨루면서 하이섹시가 데뷔전을 치러놨는데 더 좋아진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1번 미라클 영웅, 4번 하이섹시, 그리고 5번 시크릿 노즈가 선입전개. 선행은 당연히 뭐 7번 리치머니가 갈 것인데 리치머니는 제가 직전에 인기를 끌을 때 확실하게 잘라드렸죠. 너무 약편성에서 이기고 올라온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아니다. 거리도 늘었고 여기에서는 제가 선행을 가도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평일 분석글에는 잘라드렸어요. 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2마리가 얘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라드렸는데 걔네들이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 받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력으로 때리지는 못하겠지만 받쳐서 가야 되는 이 7번 리치머니
어쩔 수 없이 받쳐가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 리치머니를 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10번 용광승리 같아요. 원래 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장거리 1400 이상에서 안 된다. 예외인 마필들이 한 2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 마필들도 역시나 1600에서 딱 부러지더라고요. 딱 부러질 타이밍에 부러졌는데, 이 10번 용광승리도 좀 모래에 좀 민감한 모습, 그리고 선천적으로 머리가 높은 모습인데, 이번 경주 직전 경주 훈련 때 탄력하고 이번 경주 훈련 탄력하고 정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10번 영광승리를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최강 파워풀이라는 마필도 현장에서 인기도를 좀 만들어 주겠지만은 딱 자기가 뛰는 만큼 항상 뛰죠. 뭐 레이스 흐름이 빠르든지 늦든지 약편성이든지 강한 편성이든지 자기 발걸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마필이 이 8번 최강 파워풀, 이런 각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 뛰는 만큼은 딱 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8번 최강 파워풀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자, 5번 시크릿 로즈도 1200이라고 하면은 뭐 봐줄만 하고요. 이 3번 응립여수는 모처럼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데 1200은 분명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복귀 전에 지금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24조에서는 어떠한 작전을 좀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 작전을 좀 미리 알면 좋은데 미리 알 수가 없죠. 경주가 끝나봐야 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이 3번 응립여수 1200은 분명히 되는 마필이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 4번 하이섹시를 축으로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들 공략하시면 무난하게 적중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5경주에 이어서 준메인 승부처로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데요. 자, 1600m 경주예요. 하이군 1600m 경주. 배당판에서는 이번 파크맨이 많은 관심을 받아주고 있지만, 직전 경주 뛰었던 모습으로는 당연히 여기에서 충마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7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있는 편성입니다. 이 혼전도를 가지고 있는 편성에서 인기 마필들을 믿고 배팅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좀 난해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이 팔려줄 거예요. 아마 이 배당판에서 이번 파크맨도 원사이드하게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파크맨이라든지 뭐 6번 아델의 진주, 그리고 8번 메이저선과 9번 커밍 어게인,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중구난방으로 좀 팔려줄 편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도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노려야 될 복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훈련 상태도 좋아졌거니와 복귀 자체도 직전 경주, 그 직전 경주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는 마필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승부처로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아닐 겁니다. 5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처 좀 빠르게 갖고 가는데 중배당과 고배당까지 노려본다. 7경주 역시도 중배당 이상의 10배 이상, 무조건 10배 이상의 배당은 나옵니다. 어디를 한 방으로 정확하게 때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조찬훈이 이번 경주 배당 마필들을 좀 체크를 해놨어요. 이번 경주 역시 7경주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부실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은 그 전주 같이 뭐 5개 이상은 확실하게 자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준메인 승부처도 여러분들께 적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겨드리겠습니다. 4시 5분에 발주가 시작되는 7경주 준메인 승부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확실한 충마가 좀 있는 편성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세기강자. 직전 경주 뛰었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능력 마필이지요. 딱 꽃전개로 선행마를 보내놓고 그 뒤에 딱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힘찬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던 2번 세기강자.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무려 5kg이 올랐습니다. 아직은 좀 어린 마필이죠. 이번 세기강자라는 마필이 아직 이제 8전째를 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리가 다 잡히지 않은 어린 마필이긴 하지만, 이 체구 자체가 470kg대, 그렇게 요즘에 예전 같으면 470kg면은 거의 뭐
중형 마필 이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470kg는 좀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 대형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70kg 좀 작은 체구에 57kg 좀 부담 중량이 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근성 자체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57kg의 부담 중량도 거뜬하게 이겨낼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기강자는 당연히 축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대호축제라는 마필은 지금 1300m 첫 도전이죠. 첫 도전인데 직전 경주 제가 승부처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 방을 때렸던 마필 1번 대호축제, 여기에서는 당연히 인기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3번 파이브폴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선행으로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 2, 3, 4번이 비슷한 스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1, 3, 4번은 앞선 전개를 하려고 할 거고, 이번 세기강자는 직전과 같이 보내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건데 거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번 대호축제보다 3번 파이브폴드가 좀 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미 거리 1200을 경험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3번 파이브폴드, 1번 대호축제, 다른 마필들도 여기에서 좀 대한 마필로 팔릴 수가 있겠지만 이번 세기강자를 축으로 두세 구멍 정도 세네 구멍 정도 뚫리는 편성에서 다 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파이브폴드, 1번 대호축제, 2번 놓고 3번 1번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경주로 생각이 됩니다. 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강축이 서 있는 인기바 접전 경주예요. 8경주에도 2번 세기강자의 조성공 기수, 이번 경주 9경주도 2번 킹 오브 에이스의 조성공 기수. 이 킹 오브 에이스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주었죠. 주행검사부터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고, 이런 마필들이 제가 예전에 좀 많이 탔었던 영광의 재현이라는 그런 마필하고 이제 각질이 좀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모래를 맞으면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빨리 적응을 시켜야 돼요. 영광의 재현도 2등급까지 마방에서 1등급 올라갈 때까지 모래 맞히지 마라, 그냥 계속 이기자 해서 모래를 안 맞히고 계속 그냥 감아 돌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제 1등급에 가서는 바로 모래 맞히고 적응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늦었죠. 바로 1등급에서 부러져 버리고 말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억이 저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킹 오브 에이스도 좀 빨리 하위군에 있을 때 모래 적응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마필의 중속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잡고 뒤로 붙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돼요. 이 킹 오브 에이스가 잡고 뒤로 들어가서 모래를 좀 맞으려고 그러면 얘보다 훨씬 중속력이 좋고 스타트가 빠른 마필들이 앞선에 가서 얘가 뒤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킹 오브 에이스라는 말 자체가 워낙 이 승부욕이 강한 말이다 보니까 앞으로 막 뛰어나가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모래를 이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킹 오브 에이스 57kg, 앞서서 마찬가지 이번 세기강자도 57kg였는데 마체가 좀 작았다. 근데 이번 킹 오브 에이스는 마체가 상당하죠. 지금 522kg, 직전에 찍었던 522kg인데 이 정도 부담 중량이면은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발걸음 자체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킹 오브 에이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후차권은 상당히 좀 접전이에요. 후차권 접전인데 이 9번 흐뭇과 8번 에이스파워가 승급전을 좀 치르고 있고, 5번 팡팡히어로는 반대로 이게 강등이 되어서 혼합 3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5번 팡팡히어로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 출발로 모래를 안 맞고 외곽선 입정제를 해주는 게 더 유리한데, 지금은 안쪽 게이트에 접어들어서 전개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아리송한 마필이고, 8번 에이스파워냐 9번 흐뭇이냐 두 마필이 다 마필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 무엇보다 배당판에서 최저배당으로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은 6번 코틴피긴굿. 자, 6번 코틴피긴굿도 직전 경주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어요. 1600m를 뛰는데, 이 코팅피긴굿이 뛰는 각질과 기승하고 있는 홀랜드 기수의 각질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좀 스태미너가 좋고 몰고 때려줘야 되는 마필은 홀랜드 기수가 잘 타내기 때문에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6번 코팅피긴굿이 배당판에서 최저 배당으로 팔리겠고, 직전에 복귀전을 잘 치렀습니다. 이제 정상주기 출전으로 찾고 있는 7번 골드 서메이션도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이다. 자, 9경주가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기는 한데,
2번 킹 오브 에이스를 놓고 6번, 7번, 8번, 9번 이 4마리의 접전 경주입니다. 이 접전 경주기 때문에 이 4마필은 전개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현장에서 좀 잘 확인을 해서 이번 킹 오브 에이스를 축으로 어느 마필 쪽으로 주력을 잘 때려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인 9경주 2착이 좀 상당히 난타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도 8, 9, 10은 제가 인기마필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7번 브라하가 아무래도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이 7번 브라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번 브라 3월 5일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정말 인기마필의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는데 기수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에요. 근데 안드레아 기수가 스타트를 하면서 재갈이 걸려서 기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 입에 매달려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입에 이 쇠젓가락 하나를 물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그거를 체중을 실어갖고 확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나가지를 못하죠. 기수가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말이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머리를 들고 엉덩방아를 계속 한 수차례 찝니다. 그래서 뒤로 처졌다가 이제 라스트에 발걸음이 올라오지만 이미 늦었죠. 이 능력 마피를 안드레아 기수가 그렇게 잘못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경주 조인권 기수가 바로 스타트 잘 해가지고 꽃전개해줘. 꽃전개를 해주지요. 근데 문제는 이 브라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고 좀 처지는 습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래를 맞고 쳐졌다가 라스트에 다시 올라오는, 라스트에 이제 모래 안 맞고 외곽으로 빼주니까 다시 올라오죠. 탄력적인 모습으로.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스타트도 좀 잘 해내야 되고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벌마소년 아니면 7번 브라가 선행입니다. 근데 1번 벌마소년은 선행을 갈 필요가 없는 마필이지요. 7번 브라가 조인권 기수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인기 마필인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드레아 기수와 스타트 이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비디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7번 브라는 인정을 해주겠고, 안쪽에 있는 1번 벌마소년 역시 스타트는 빠른 모습이지만 외곽 전개를 좀 해주고 후미 전개 하다가 라스트의 외곽으로 좀 무빙을 시도를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김동현 기수가 좀 잘 타주었어요.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가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김동현 기수가 잘 타내리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자, 이번 경주 6번 블랙 사파이어 승급전을 지금 치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 블랙 사파이어도 승급전이지만 51kg의 부담 중량이라고 그러면 이 7번 브라와 같이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강한 남자는 이제 송경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23주에서 나름대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1번 강한 남자까지는 좀 배팅권에 안고 갈 수가 있겠다. 자, 7번 브라를 축으로 6번 블랙 사파이어, 1번 벌마소녀 좀 폭넓게 11번 강한 남자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4월 14일 금요일 10개 경주를 좀 모두 살펴봤는데요. 제가 요 근래 저번 주를 빼놓고서는 금요일 성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일단 5개 이상의 경주들을 꾸준하게 적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4월 14일도 좀 자신이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께 5개 이상의 경주는 적중을 해드리겠다, 약속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4월 14일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저는 4월 16일 일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